한 여성이 살해당했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은 2012년에 발생했습니다. 이날 파출소로 훗주잉이라는 여성이 실종되었다고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훗주잉은 이혼한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천우이라는 남성과 동거했으며 양측은 각각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비교적 복잡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나름 화목했습니다. 웃고 있는 이 남자는 천우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로 의심하지만 결국 그는 무죄를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인터뷰에도 즐겁게 응했습니다. 천우이가 말하길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살인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완벽한 아내 살해 사건으로 불리며 범행 시간, 범행 동기와 지문이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의 증언은 의심이 많고 거짓말이 속출할 정도로 완벽했지만 결국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살인자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1966년 5월에 태어난 천우이는 키가 크지 않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지만 전 윈난성 항무관리국의 처장입니다. 천우이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2009년 그는 자신보다 15세 어리고 2살인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사는 이혼한 스촨 여성 훗주잉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져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9일 오후 3시 출근 중이던 천우이는 훗주잉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늦게 집에 갑니다. 천우이는 마음에 두지 않았고 밤 10시가 넘도록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천우이는 밤새도록 찾았지만 없었고 다음날 오전에 여자친구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천우이는 와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왜 우는지 물었고 그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없어지냐고 물었습니다. 훗주잉의 오빠는 여동생이 실종된 것을 알게 된 후 서둘러 스촨에서 쿤밍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흘 후인 3월 13일 훗주잉의 가족은 의심의 눈초리를 모두 천후이에게 돌렸습니다. 천후이가 쿤밍의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훗주잉이 이 별장에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훗씨 가족은 곧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별장 옆에 있는 좁은 길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길을 향해 걸어가다가 땅을 판 흙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열어보니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인 정체불명의 물건이 발견되어 악취가 났습니다. 현장을 훼손할까봐 발굴을 중단하고 서둘러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소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시신을 확인했고 이 사람이 바로 실종된 지 나흘 된 훗주잉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지가 테이프로 묶여 있고 머리는 수건으로 감겨 있으며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는 둔기에 맞은 많은 상처가 있었고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입고 있던 분홍색 잠옷은 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입니다. 순간적으로 훗씨 가족은 마음속의 생각을 경찰에 알리며 천우이가 훗주잉을 살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말이 그렇긴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증거를 봐야 하며 천우이가 직접 자백하지 않은 이상 증거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황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천우이가 훗주잉을 살해한 사실이 성립된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법의 엄중한 처벌일 것입니다. 12일 후 천우이는 쿤밍 경찰에 의해 훗주잉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천우이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첫째, 경찰이 제시한 근거는 사망자의 사망 시간입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훗주잉의 사망 시간은 부검 전 약 5일, 즉 3월 8일 저녁부터 3월 9일 새벽까지입니다. 게다가 훗주잉이 잠옷을 입고 있어 한밤중에 집에서 살해당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범인은 함께 사는 천우이입니다. 둘째, 3월 9일 당일 아파트 경비원은 천우이가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고 후진한 상태로 입구 앞에 주차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천우이는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비원이 특별히 살펴보았고 집에서 차로 물건을 옮기는 것 같았지만 무엇을 옮겼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건 현장은 홍장원이라는 별장 단지로 쉰대년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쿤밍 시내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천우희는 이곳에 별장이 한 채 있고 평소에 그와 훗주인근 이곳에 살지 않고 가끔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 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천우희 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천우희가 범행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CCTV에 따르면 3월 9일 밤 22시 20분에 천우희는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로 순전현 방향으로 향했고 23시 31분에 금소 출구에서 고속도로를 내렸으며 다음날 새벽 2시 8분에 다시 금소에서 고속도로로 돌아와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금소 출구에서 10km 떨어진 곳에 홍장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 모의 실험을 진행했으며 천우희가 사라진 2시간 반 동안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천우희는 훗주인기 3월 9일 오후에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훗주잉의 휴대폰이 메시지를 보낼 때 천우희의 휴대폰과 같은 기지국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지국은 천우희가 일하는 해사국 전용 기지국으로 천우희가 속한 기관에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은 천우희가 훗주잉의 휴대전화를 들고 자작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국은 일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해사국 건물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발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우희는 직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섯째, 천우희의 휴대폰에는 고의살인죄, 휴대폰 위치, 지문 등 범죄와 관련된 단어가 여러 차례 검색된 적이 있으며 이러한 단어들은 사건과 매우 관련이 있어 이 행동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시체를 묶은 테이프에서 경찰이 6개의 지문을 채취했으며 머리에 감싼 수건에서도 DNA가 추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천우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혈전 지문은 천우희가 훗주잉을 살해한 범인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또한 훗주잉의 가족은 천우희와 처음 동거했을 때는 둘의 감정이 좋았지만 천우희의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훗주잉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천우희는 이 일로 훗주잉을 구타하기도 했으며 천우희에게는 밖에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전 천우희와 내연녀는 호텔에서 관계를 맺었고 그 뒤 두 사람은 동거했다고 내연녀가 자백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훗주잉의 친구에 따르면 천우희는 결혼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다툼 끝에 훗주잉은 천우희에게 헤어질 경우 1억 원을 보상으로 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회사의 경제적 문제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빠의 말에 의하면 매년 천우희의 손을 거치는 돈이 수천억이라고 말한 적이 있답니다. 이 점은 천우희가 충분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14차례에 걸쳐 천우희를 신문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3월 21일 천우희는 경찰에 의해 형사 구류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천우희는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6월 9일 법원은 1심에서 천우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천우희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증거가 천우희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무죄로 판정되었을까요? 천우희는 경찰이 처음에 체포한 것은 유죄 추정의 사건 처리 사고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경찰의 7가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천우희는 딸과 훗주잉과 함께 지내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연녀와의 교류가 단지 정신적인 외도일 뿐이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혼인하기로 약속했고 최근에 혼인 증명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 갈등 때문에 아내를 죽이면 중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아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제 문제는 더더욱 사실무근입니다. 둘째,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훗주잉은 머리와 가슴에 둔기로 맞아 여러 군데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싸움과 때리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딸과 훗주잉 아들은 모두 집에 있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 이웃들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셋째, 훗주잉의 사망 시간은 부검 약 5일 전입니다. 여기서 약 5일이라 했는데 그러면 4일이 될 수도 있고 6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건 발생 시간이 반드시 3월 8일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여자친구를 죽일 수 있다면 3월 8일 그날 밤만 시간이 있을 겁니다. 경찰은 이것을 응용해서 추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3월 9일 당일날 확실히 집에 돌아왔지만 단지 휴식을 위해서입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시신을 운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정말 상식에 어긋납니다. 다섯째, 밤에 차를 운전하고 도시를 나간 이유는 훗주잉을 찾기 위해 한 바퀴를 돌았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신을 묻었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휴대폰 신호가 동일한 기지국 범위에 있다는 것은 당시 두 사람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해사국은 확실히 전용 휴대폰 신호 기지국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 기지국과 겹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뒤의 상업거리도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그가 후쭈잉의 휴대폰을 통해 보낸 메시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직장 뒤에 있는 상업거리에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후쭈잉이 그 시간에 그 가게에서 옷을 살 수도 있기에 두 휴대폰이 같은 기지국이라고 해서 두 휴대폰이 모두 천후이의 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곱째, 휴대폰으로 사건 관련 용어를 검색한 이유는 사건 수사에 대한 상식을 더 많이 알고 단서를 제공하여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검색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천우희가 거주하는 집과 그의 자동차를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의심스러운 혈흔이나 싸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동차로 시신을 끌고 갔다면 아무런 흔적이 없을 수 없고 이는 범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신 테이프의 6개의 지문과 수건의 DNA에 대해 천우희는 테이프와 수건이 모두 범인이 별장에서 가져온 것이며 그 위에 그의 지문과 DNA가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있는 테이프에 지문이 묻어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 게다가 천우희의 변호사도 테이프에 천우희의 지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천우희가 후쭈잉의 시신을 가까이서 접촉했음을 나타낼 뿐이며 후쭈잉을 살해한 둔기를 찾아서 천우희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것만 가지고 천우희가 범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천우희는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이유는 후쭈잉을 살해한 둔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찾지 못했고 후쭈잉을 살해한 첫 현장도 어디인지 확인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개의 자멸 지문에 관해서는 경찰과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우희도 그에 대해 이유를 말합니다. 아기에 찬 사람들이 일부러 내 지문을 수집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이 설명에 대해 후씨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주장을 뒤집을 증거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 현장과 범행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며 범행 도구와 동기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더욱이 천우희의 자백도 없었습니다. 비록 많은 간접 증거들이 천우희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러한 간접 증거들은 유일성과 배타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 사슬의 폐쇄 루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천우희가 범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억울한 사건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법원은 천우희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015년 5월 19일 쿤밍 중급인민법원은 증거 부족, 사건 의문을 이유로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윈난성 항무관리국 기획처 전 처장 천우희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6월 9일 1심 판결에 불복한 후쭈잉의 가족은 쿤밍시 검찰청에 항소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6월 22일에 검찰청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습니다. 2015년 천우희는 집으로 돌아와 노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직장 복귀를 신청하여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후쭈잉의 가족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은 칠순의 아버지께 막내딸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감히 알리지 못했습니다. 1년 후에야 아버지는 동네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고 매우 슬프고 우울해하다가 반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티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그의 차도 설마 흔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 답은 확실히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범인은 범행 현장을 정리할 때 물리적 및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아무리 철저히 정리해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우희의 채는 진짜 시신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2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우희가 과연 살인자라고 생각하십니까?